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병원, 유명한 선생님, 이러한 병원을 찾아가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병원에 가면 아이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2년 동안 종일 프로그램을 하고 변화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도 제가 종종 만납니다.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변화가 없었을까요? 병원에서 물론 좋아지는 아이도 있고 센터를 다니면서도 좋아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병원이면 훨씬 좋다. 아이가 빨리 좋아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병원과 센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아이에게 맞는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병원이니까 좀 더 잘 보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하루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비용이 비싸도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렸다가 꼭 가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말 병원이라서 무조건 더 좋을까요? 아이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병원이라는 어떤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병원이든 센터든 어떤 전문 기관이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하고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저에게 왔던 아이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종일 프로그램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왔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단어 서너 가지, 그리고 간단한 지시 따르기도 되지 않았어요. 아이와 막상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시각적인 학습 부분에 되게 많은 비중을 두면서 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펜을 들어야 되고 색연필을 달라고 하고 색칠을 하거나 숫자를 쓰거나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무척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는 시각적인 학습 방법을 모두 뺐어요. 그 대신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입체적인 교구를 통해서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과 3개가 있으면 숫자로 1, 2, 3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가 몇 개지? 하면 3개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1개야, 2개야, 3개야 라는 개념을 가르쳤고 길다, 짧다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볼펜이 길었는데 그 다음 날은 볼펜보다 더 긴 자가 있으니까 볼펜이 짧다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이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울었어요. 한 달 내내 울고 그치고 울고 배우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길다, 짧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말하는 단어가 많아지고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지시 따르기나 기초적인 인지가 가능해졌어요. 자, 그러면 병원하고 센터의 차이점,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병원은 의료가 중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는 병원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센터는 의료보다는 교육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수업 방식을 보면 병원은 좀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그룹 수업이 좀 많더라고요. 센터는 어떤 그룹 수업보다는 1대1로 하는 개별적인 집중 수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우리 아이가 그 수업에 들어가서 맞춰야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상황에 따라 수업을 유동성 있게 바꾸는 것이 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센터에서는 수시로 그 아이의 상태나 수준을 보고 유연하게 바로바로 바꿔주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아이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은 직접 아이를 수업하고 또 부모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검사 결과나 부모님이 말하는 것 위주로 아이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센터에서는 수시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고
직접 수업했던 것들을 평가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부담감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짜여진 수업 시간 안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사실 적은 구조이죠. 반면에 센터에서는 이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오롯이 이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좋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부모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과 센터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병원이든 센터든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좋은 병원, 큰 병원, 유명한 선생님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면 잘 가는 것이겠죠. 우리 아이가 더 빨리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아이여야 돼요. 아이. 가끔은 새로운 아이를 잘 적응시키고 교육하고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그러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대기가 됐대요. 하시면서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병원으로 가셔요. 그런데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병원 가면 바로 아이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다음 해가 돼도 똑같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왔는데 센터에서 훨씬 더 말이 빨리 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원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센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곳이 병원이든 센터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혹시 지금 병원이나 센터에서 아이가 열심히 오랜 기간 치료받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다시 방향을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이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보다 지금 얼만큼 성장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